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린 뉴스입니다. 대전광역시는 28일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특별시 육성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민관 산학연 관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전략에 대한 경과 보고, 추진 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기존 4개 전략에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이 산업과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등 수요자 중심의 전략과제를 재구성했습니다. 또 기술 사업화와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대전 경제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전북 남원시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지난 28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됐습니다. 남원 운봉구원을 중심으로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인데요. 삼국시대 무덤 축조 기술을 알 수 있어 더욱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에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오는 28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됩니다. 이는 호남 지역에서 가야 유적으로는 첫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고 제지 세력, 대가야,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이는 5, 6세기 남원 운봉구원을 중심으로 백제와 가야 지역의 고대사와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군의 범위는 40필지로 무덤의 전체 분포권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재 발굴을 통해 남원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보존 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8일 시청에서 2018 젠더 거버넌스 선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포대회에는 젠더 거버넌스 활동 사례들을 공유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25개 자치구 등 여성단체들과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민관협의체로 시민들이 직접 시와 자치구의 100여 개 정책을 성인지 관점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젠더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개선안으로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없어 위증 주차하거나 외부에 주차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에 전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차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들이 놀이터나 화단들을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A씨는 저녁 8시가 되면 주차 공간이 꽉 찬다며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차를 아파트 밖 공터에 주차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600대의 차량을 입주민이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은 340대만 수용할 수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놀이터를 줄이거나 없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차량 등록 대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교통정책과는 요즘은 한 가구당 기본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과 함께 소득 증대가 맞물려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며 그에 비해 전주시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함께 전주시 주차장 시행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놀이터와 녹지 공간까지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8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과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 전문 강사로 유명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손경희 강사가 가해자가 없으면 피해자도 없다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미투 운동의 올바른 이해,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예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이 실시됐으며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펜스룰에 대해 알기 쉽게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1일까지 공공부문 성희롱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도시 녹색 공간으로 개발돼야 할 도시공원 예정 부지 406제곱킬로미터가 2년 뒤면 일몰제로 풀리게 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406.5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여의도 면적 8.4제곱킬로미터의 48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일몰제에 적용되는 공원 부지 가운데 등산로, 공원 등 적극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는 사유지는 절반에 가까운 186제곱킬로미터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약 24조 원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도시공원 지구로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 시리즈 지원 외에도 철도 부지를 활용한 청년 창업 오픈 플랫폼 조성에 나서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안산시 고잔역 철도 유휴 부지에 창업 오픈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철도 교량 아래에 만들어진 4개 공간 부지에 들어섭니다. 이곳은 스타트업 존, 컬래버레이션 존, 커뮤니티 존 등 3개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전국의 헌혈자는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전라북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하루 헌혈자 집계를 보면 전북은 1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등 전북 경제 침체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권의 경제 침체에 따른 인구 이탈과 함께 헌혈자 수도 급감해 전북 지역 혈액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전국 헌혈자는 2016년 280만여 명에서 2017년 300만여 명으로 증가했지만 전북 헌혈자 수는 2016년 11만 6천여 명에서 2017년 11만 4천여 명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헌혈자 수를 보면 3월 25일 하루 기준으로 서울이 2,143명으로 가장 많이 헌혈을 했지만 전북은 116명으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혈액원은 전북이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 GM 공장마저 폐쇄를 앞두고 있어 헌혈 가능 인구 이탈 심화로 헌혈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헌혈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헌혈자에게 공용주차장 감면 혜택과 공무원 헌혈 공과 처리 등의 장려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지난 27일 남동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이동상담실의 구인기업과 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동상담실에서는 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각 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안내와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이동상담실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과 사업을 현장감 있게 전하기 위해 매주 마지막 주 화요일 산업단지를 찾아가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부평 국가산업단지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부가 내건 수산인의 날 캐치프레이즈는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신바람 나는 수산인이지만 수산인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2017년 11월 전국 어업 생산 동향을 보면 일반 해면에서 올린 어획량은 97,115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떨어졌는데요. 최근 5년간 11월 평균을 비교해도 21.7%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수산자원 어획량 감소에는 많은 원인이 있는데 특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오징어나 고등어 등의 어획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가 40년이 된 노후 개봉철도고가를 보강해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개봉철도고가는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면 포장은 A, 바닥판은 D로 평가되면서 종합적으로 안정등급 D등급을 판정받았는데요. 또한 시는 올 상반기 안에 바닥판과 구조물을 떠받치는 보, 신축 이음장치 등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